자,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전 선물 시장에는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상승세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흥분감이 가득했었으나 개장 직후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고 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한때 39,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듯 했었다가 38,400달러 선까지 쫙쫙 밀리고 있습니다. 마치 삼겹살에서 기름이 빠져나가듯이 쫙쫙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트코인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알트코인들 마치 사채업자들을 만난 채무자들처럼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연준은 어떤 발표를 하게 될 것인가? 한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5일을 고점으로 찍고 4월 27일까지 해가지고 26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테이퍼링을 시작한 것인가? 라는 물음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 연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대차 대조표를 줄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줄였다가 올렸다가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테이퍼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라든지 비트코인은 더욱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변수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증시를 무너뜨리면은 그것이 또 걱정돼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 수많은 제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면서 어느샌가 미국 경제의 근간은 주식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한 주식시장을 연준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최근에 SEC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우리는 현금에 대한 유동적인 대안책으로서 암호화폐의 장기적 잠재력을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지야, 비트코인 믿습니까? 비트코인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믿습니까? 돈을 벌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서는 믿어도 괜찮지만 무조건적인 신봉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합법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익명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도 금지가 되면서 채굴자들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채굴할 수가 있는데 채굴 시에 일반 전기 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나름의 명확성을 들고 나온 우즈베키스탄,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최대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 체인인 에퀴녹스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회원권이 굉장히 비싼 곳이네요.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31만원. 야, 부자들만 다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트페이랑 샤바샤바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법정 화폐로 결제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결제 허용이 된다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제였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2410개. 자, 이거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만 좀 팔아라 임마. 이런 가운데서도 이 반복되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크립토 퀀트의 기구자 크립토 썬문이라는 양반은 이야기하기를,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경 대표와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들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 최근 장외 거래를 통한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다.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집을 마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정말일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집을 위해서 일부러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뭔 개소리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공포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통계를 내봤을 때 지난 11년간
7차례 5월달에 상승 마감을 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번 중에 7번 상승을 했었다. 평균 상승률은 27%, 평균 하락률은 16%.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봤을 때 5월 말 비트코인 예상 가격대는 32,000에서 48,000달러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르게 된다면 48,000, 떨어지게 된다면 32,000이 되지 않을까. 자, 긴장의 5월. 원래 5월 하면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좀 상승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여러 시간대 프레임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도 이제 일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봉 그리고 6시간 봉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미국 증시가 비트코인의 허리띠를 꽉 잡아채면서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통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곤 했었죠. 네가 직접 당해보니까 기분 안 좋겠다, 비트코인.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또 다른 분석,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그래도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 연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훅 무너지는 것도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버틴 다음에 반등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정말 재미나는 광경이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 확신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상황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조시리즈 분석가, 비트코인이 5주 연속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이 미국의 기술주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미국의 기술주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바닥은 어디인가?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한때 하락형 쐐기상에서 고개를 디밀면서 상승하는 것 아니냐, 반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을 전해다 줬었는데 지금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래로 쏙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 비트코인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에 매도가 많이 걸리고 있어가지고 반등한 후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락형 쐐기의 바닥 구간인 37,31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저항을 뚫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이 뽕을 맞고 달릴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스닥과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할지라도 조만간에 큰 힘을 내보이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또 희망적인, 머릿속에서만 행복한 그런 차트 분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차트 분석 마지막으로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아직까지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지선 버텨주고 있어요. 버티면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비트코인 마지막에 드라마 같은 역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매갈이 없이 흘러버리게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연준의 주댕이를 주목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릴 지연정,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수단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프라이빗 뱅크인 방코 갈라시아가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용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XRP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은행들이 속속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좀 몇 년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에는 하락할 때마다 암호화폐 없어질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어져 버렸죠. 지들이 사라졌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늘려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깝깝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더리움의 코어 개발자인 팀 베이코가 최근 이더리움 업데이트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내에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 한마디로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출금 활성화, 4844 및 롤업 수수료 인하,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개선 등 모든 작업이 한 시점에 동시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및 대부분의 작업은 12개월 내에, 즉 2023년 5월 이전까지 완료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야, 뭐해? 원래는 올해 6월까지 하기로 했었잖아. 아니 근데 좀 개발이 힘든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거 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이더리움, 비탈릭 뭐하나요? 유니콘 타고 놀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 거래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간에 14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을 추매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더리움 2.0 컨트랙트에 묶인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지분 증명으로 넘어갈 때까지 묶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이 아닌가 라면서 위로를 한번 해봅니다. 한편 이더리움 차트 분석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었는데요. 자, 2750달러에서 잘 버텨준 이더리움, 지금부터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트론, 스테이블 코인 출시 발표 후에 계정수가 9천만 개를 돌파하면서 한때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지금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간단하게 국내 소식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자, 위메이드가 좀 더 자유로운 규제 속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했다라고 하고요. 자, 어제 또 문제가 되었었던 페이코인, 실명 계좌 없어도 사업 가능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내용은 그게 다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심란하긴 한데 자,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을 공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토마토밭 도와주기 여러분들에게 꼭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광고 재생시켜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